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대구 달서구에서 신혼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정말 필요한 정보들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별 접근법부터 집 둘러볼 때 팁, 또 대출이나 계약 시 주의사항까지 핵심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맞아요. 특히 그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근저당 문제 있잖아요. 이것도 자료 기반으로 좀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내 집 마련, 그 여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정보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좀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또 불안감을 덜어내는 거 이런 심리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마음 관리도 중요하죠. 네,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그 과정 자체의 어떤 즐거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저당 설정된 집 매매 이거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잔금일에 확실히 말소 처리가 되고 또 매매가를 넘지 않는 수준이면 뭐 괜찮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렇죠.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확인을 소홀히 해선 절대 안 됩니다. 아, 확인은 필수다. 네,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 대비 너무 과도하지 않은지 꼭 확인해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말소한다. 이 조건을 계약서 특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동시에 말소. 네. 보통은 이제 잔금일에 법무사를 통해서 그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고 근저당을 바로 없앤 다음에 그 남은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거든요. 이게 안전하죠. 자, 그럼 이제 달서구 신혼부부를 위한 예산대별 전략으로 넘어가 보죠. 2억대부터 5억대까지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가 나와 있어요. 네. 먼저 1억 후반에서 2억 후반, 그러니까 2억대 예산입니다. 특징을 보니까 2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가 많고요. 25평에서 30평형, 그리고 역세권이나 버스 중심 입지. 네, 그렇죠. 약간 연식이 좀 있는. 네. 이 가격대에선 다른 무엇보다도 직장 출퇴근 시간, 그리고 단지 관리 상태나 주차 여건, 이걸 제일 먼저 보라고 조언하네요.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지, 그리고 내 소득으로 감당 가능한지 이 두 가지를 꼭 확인하고 아, 대출 가능 금액이랑 상환 능력 둘 다. 네. 그리고 뭐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대출 자격 같은 것도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고요. 아, 그리고 가계약 단계에서는 혹시 모르니까 매도인이 변심하면 가계약금 2배로 돌려준다. 뭐 이런 특약을 넣는 게 안전합니다. 아, 그런 안전장치도 필요하군요. 자, 다음은 3억대입니다. 3억 초반에서 중반 예산인데요. 네. 이때는 15년에서 20년 차 정도 되는 아파트가 많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근처에 있고 관리가 비교적 잘 된 단지들이 눈에 띄네요. 그렇죠. 조금 연차가 줄어들죠. 네. 그래서 이때는 자녀 교육 환경이라든지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 이런 게 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등하굣길 안전한지 또 수리 이력은 없는지 이런 걸 좀 꼼꼼히 보라고 합니다. 네. 미리 은행이랑 상담해서 조건을 좀 파악해 두셔야 하고요. DSR 고려한 상환 계획은 뭐 당연히 필수고요. 상환 계획? 네. 계약할 때는 특히 누수 같은 하자 책임 범위나 뭐 수리가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을 특약으로 명확하게 해두는 게 나중에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자 부분 특약 명시 중요하겠네요. 자, 이제 4억대입니다. 3억 후반에서 4억 중후반 예상인데요. 이때부터는 선택지가 좀 넓어지는 느낌이에요. 네, 확 달라지죠. 10년 내외 준신축 대단지가 보이고요. 역세권이나 주요 도로 접근성도 좋아지고 직장이나 교육 환경도 평균 이상은 되는 곳들.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이나 단지 규모 같은 것도 고려하게 된다고 하네요. 맞아요. 아, 그리고 주변에 개발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확인해 보면 좋다고 하고요. 네. 계약서 쓸 때는 근저당 외에 뭐 가압류라든지 다른 권리 문제는 없는지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정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네. 사실 등기부등본은 계약 직전, 또 중도금이 있다면 중도금 직전, 그리고 잔금 직전 이렇게 최소 3번은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권리관계는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까요. 아, 최소 3번이요. 와, 생각보다 자주 봐야 하는군요. 네, 그게 안전하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억대입니다. 4억 후반에서 5억 초중반 예산인데요. 이때는 거의 5년에서 10년 차 신축급 대단지가 많고 학군, 역세권, 편의시설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곳들이네요. 그렇죠.
장기 거주를 염두에 두고 자녀의 중고등학교 진학까지 고려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동이나 호수 위치에 따라서 조망이나 채광, 소음은 어떤지, 단지 관리 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살피라고 조언합니다. 네. 이 예산대에선 이제 대출 전략도 중요해지는데요. 고정금리가 나을지 변동금리가 나을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교하고 결정해야 하고요. 금리 선택. 네. 그리고 계약하기 전에는 그 집에 혹시 기존 세입자가 있는지, 있다면 그 사람의 권리, 예를 들어 전세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같은 거요. 이런 걸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선순위 권리 확인. 네. 그리고 잔금일, 집 인도일, 위약금 조건 등등 모든 조건을 특이하게 아주 명확하게 적어서 나중에 오해가 생길 여지를 없애야 합니다.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보고 또 실제 출퇴근하는 것처럼 동선을 체험해보고 학교나 편의시설까지 거리도 재보고 인근 시세 비교까지. 네, 정말 발품 파는 게 중요하죠. 특히 낮과 밤에 가보는 거, 채광이나 동네 분위기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계약서에 주소, 면적, 대금 지급일 같은 필수 정보가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하자 책임, 위약금 이런 조건들은 특약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잔금일은 보통 이사 날짜나 대출 실행일에 맞춰서 조율해야 하는데요. 특히 집수리가 필요하다면 잔금을 다 치른 후에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을 꼭 고려해서 자금 계획이랑 이사 일정을 짜셔야 합니다. 수리는 잔금 치르고 나서 이것도 중요한 팁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이렇게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대구 달서구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전략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예산 설정부터 매물 확인, 대출 계약까지 정말 챙길 게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에 좀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모든 정보의 핵심은 철저하게 준비해서 불안감을 줄이고 행복한 시작을 하는 것, 이게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오늘 다룬 이런 실질적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